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전통 장명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이 자원오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자원오행에 관해서도요, 지금 국내에서는 두 가지 학파들이 서로 굉장히 다투고 있어요. 하나는 상생의 개념에 자원오행을 사용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학파는 보완의 개념을 이 자원오행으로 적용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학파들이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잘 보시고 앞으로 자원오행을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그렇다면 제가 이 수업을 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자원오행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자, 자원이라는 것은 글자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글자의 원리를 말하는 오행론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글자의 원리라는 것은 글자의 모양과 그 의미를 말하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요, 글자의 모양이 좋도록 만들고 그리고 의미를 좋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지었을 때 한자의 내용으로 해서 그 뜻이 참 좋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때마다 기분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자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한자의 뜻을 모두 굉장히 좋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 자원오행론입니다. 자, 이 자원오행론에서 한자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자의 모양은 어떻게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자의 부수를 말합니다. 그 부수가 나타내는 한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를 가지고 각각 오행으로 배치하는 것을 한자의 모양이라고 구분하는 오행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을식자 같은 경우는 나무목자가 있죠. 나무목자 같은 경우는 목이잖아, 그죠? 그래서 심을식자는 한자 모양으로는 목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열자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점 4개가 불화자를 말합니다. 이 점 4개가 부수고 그 부수가 불화자니까 화를 말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아자, 예쁠 아자 같은 경우는요, 계집 여자가 부수예요. 여자에 관해서 나타내는 것은 모두 우리 오행학에서는 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두 여자를 나타내는 것은 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 역시 한자의 모양, 자원으로는 토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옥돌민자. 옥돌민자는 앞에 있는 구술옥자, 임금왕자가 아니고 이거는 구술옥자입니다. 점이 하나 빠진 거예요. 이 구술옥자는 금을 말하니까 금을 나타내는 한자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강강자예요. 강강자는 앞에 있는 점 3개, 이게 삼수, 물수자예요. 부수로는 물수자인데 물수자는 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모양으로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 한자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론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로 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으뜸원자, 으뜸은 하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나타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 있다는 거, 부수가 한자의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원이 구분이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원오행에 관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요, 지금 국내에서 상생의 개념과 보완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생의 개념이 맞는지 보완의 개념이 맞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상생의 개념, 상생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생이라는 건 일제가 만들어낸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목이라면 뭐 이어지는 수, 금 이렇게, 그죠? 이어지는 개념을 사용하느냐, 보완의 개념을 사용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어지는 개념은 언제 사용했는지, 보완의 개념은 언제 사용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자원오행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주장이 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대종보에 보면 한자의 모양으로 이름들을 다 만들어서 기록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각 문중마다 대종보에 다 남아있으니까 이 자원오행은 조선시대에 무조건 굉장히 많이 썼구나 라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 자원오행 대종보에 보면은 모두 이 이어지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상생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상생의 개념이라는 건
오행은 5자고요. 이름은 석자예요. 어떤 식으로 해도 이 석자는 절대로 상생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거기에 관한 수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 준비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개념을 가지고 대종보에 사용한 흔적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각 문중마다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시 같은 경우는 1대째 나무 목자를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를 가운데 썼다면, 2대째는 목다면 화잖아, 그죠? 화를 나타내는 글자를 가운데 쓰지 않고 뒤에 쓴다는 겁니다. 자, 3대째는 화다면 토잖아요. 토를 나타내는 글자를 가운데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6대째는 다시 나무 목자겠죠. 수 다음에 목이니까, 그죠? 이 수 다음에 목에 목을 나타내는 글자를 1대는 가운데 썼지만 6대째는 뒷자에다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대와 6대가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그죠? 또 2대와 7대도 불화자가 뒤에 있고 가운데 있고, 그죠?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3대와 8대도 흑토자가 가운데 있고 뒤에 있고 구분이 되겠죠. 4대와 9대 역시 금자가 뒤에 있고 가운데 있고, 그죠?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렇게 이어지는 개념으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자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원을 사용한 기록이 대종보에 다 남아 있고요. 자, 이 나머지 한자는 어떤 자를 쓰냐면, 뭐 목목했으니까 수가 들어간다, 목목했으니까 화가 들어간다, 이런 엉터리 이론이 아니고요. 이 나머지 한자는 얘가 타고난 기운에 부족한 부분을 한자를 보완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넣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보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자원오행을 사용하여서 이름을 만든 기록들이 대종보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중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문중에든지 이렇게 대종보에 다 남아 있으니까 자원오행이 조선시대는 사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자원오행이 사용되었지만 조선시대의 이름의 개념과 현대의 이름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조선시대 이 대종보의 이름의 개념은 기록되기 위한 개념이고요. 현대의 이름의 개념은 기록도 되지만 불리기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대종보에 남아있는 이 이름들은 왕, 스승, 부모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부르기 위한 이름이 아니고 기록되기 위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부르기 위한 이름과 기록되기 위한 이름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원오행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는 불리는 소리, 청음이론, 그래서 소리오행론도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자의 모양을 나타내는 자원오행, 이것은 기록되기 위한 의미도 있으니까, 그죠? 조선시대 우리가 사용했던 자원오행, 그래서 소리오행과 자원오행이 동시에 아주 중요한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기법 잘 사용하셔서, 제가 소리오행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원오행도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두 가지 기법을 여러분들 태어난 애기들에게 잘 적용하셔가지고 좋은 이름 잘 선물해주면 여러분들 애기를 아마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